대선 추이를 한번 봅시다. 이게 요거는 이제 그 김민수가 그 전과 기록 선관위 제출한 거에 보면 전과 기록이 셋이 됐고 요거는 이재명 전과 기록이 3개 나옵니다. 이게 똑같아요. 전과 기록상 보면은 7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김문수가 7개인가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이상짜리만 치나 봐요. 나머지는 그냥 안 치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짜리만 쳐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이제 공직선거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짜리만 이제 과거에 이렇게 3개 있었다. 전과 기록이 2사람은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이면 5년인가 뭐 얼마 그건데 그건 다 그 CEO가 도과한 거고 이 21년 그건 공직선거법 이거는 다른 제목이니까 공직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제가 잘 안 보이는데 2021년에 있고 2024년에 김문수는 2번의 큰 300만 원, 250만 원 벌금을 물었네요. 이거는 퇴거불응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라구나. 퇴거불응. 그다음에 감염병 위반. 이 코로나 때 뭐가 위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 퇴거불응, 집회시유, 집시법 위반으로 또 300만 원 했고 100만 원 이상 이제 이재명은 이제 공무원 그 검사 사칭 그거 말하는 거고요. 다 2003년, 2004년, 4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0년에 시장을 했기 때문에 2010년 이전 거죠. 그래서 김문수가 뭐 공직에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 건 모양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선 추이로 보면 이재명이 평균 48.2%, 김문수가 29.8%, 그다음에 이준석이 7.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어제자입니다. 어제자. 오늘이 14일이죠. 자, 3년 만에 이건 또 다른 조사인데요. MBC에서 나온 건데 51%, 33.3%, 8.1%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은 막말 저울력이 있는 보수 인사를 영입하는데 잡음이 생겨서 당내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 이 사람. 이게 누구냐면 이병태 교수. 이번에 은퇴해가지고 이번에 정년퇴직해서 카이스트 명예교수로 있는 경영학자인데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나라 경영학 전공자들을 대강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극우 성향이 있습니다. 극우 성향이 있어서 아마 당내에서 반발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선거 선대위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것과 친이라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것은 같은 시민들끼리 서로 한 인간으로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데 친일적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극우 세력인 왜 친일을 하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친일은 일본을 어버이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친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어버이처럼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건 좀 곤란하죠. 친일과 일본하고 일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친일은. 친미도 마찬가지고요. 친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야죠.
근데 친일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친중, 친미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추모는 이 사회의 천박한 상징이다. 천박함의 상징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부적절한 인사로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뭐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지금 거기서 멈춘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황제처럼 군림하죠. 법원과 군대가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청하국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법원은 이거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이고 판결문을 공개하고 시민 법관제를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법관을 반드시 들여놔야 된다. 얘네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판결문을 공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AI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누구나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서 AI가 그것을 스크린 해가지고 우리한테 분석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를 크게 늘리고 헌법소원을 통해 사심제로 하자. 헌법소원이 아니라 재판소원인데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재판소원을 통해서 사심제로 하자.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헌법재판을 사심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당연히 재판소원이 있죠. 그것은 헌법소원이어서 3심제인데 별도의 규범통제기관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사심제라고 생각하는 건 같지 않습니다. 사심제라는 자꾸 우리나라가 쓰는 말이고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규범을 만들어내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 또는 재판소원을 통해서 규범을 만들어가는 거죠. 독일인들의 규범, 삶의 규범.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인권 또는 기본권 차원에서 그것은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고 누군가 심판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법원이 내리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제가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규범통제기관이지 법률을 해석하는 기본통제기관이니까 자꾸 일반 대법원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케이. 이재명 내란 세력 깨끗한 법정에 세울 것. 윤석열 대법 겨냥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산에 가서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 지금 너무 더러운 법정이죠. 조희대가 만들어낸 이 법원은 너무나 더러운 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9명까지 포함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아주 더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법정에서 그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요. 부산 경남 지역 유세에서 내란 수괴뿐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을 실행하고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놈도 직위원 판사 룸사롱 접대 제보받아서 사진까지 다 나오고 지금 그랬는데 김영민 의원하고 다른 의원들도 계속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나온 데서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물어뜯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 수 없이 확인하겠다. 직위원인 이놈은 아마 처벌을 상당히 큰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룸사롱 가서 접대도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차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룸사롱에서 보내준 차, 자기 차 가지고 가면 이게 다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찍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룸사롱이 보낸 법원으로 보낸 차 타고 가서 술 마시고 집에까지도 또 데려다 주고 잘 논다 이놈들. 조희대가 청문회 때 오늘인데 안 나왔죠. 그래서 어제 뉴스 보면 청문회 불출석하겠다.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국회의원을 사법부에서 재판한다. 만약에 사법부가 독립됐다면 국회가 불러서 청문을 하는데 안 나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국회의원이 무슨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사법부에서 재판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독립을 무시하는 처사인가? 자기도 국회의원 맨날 재판하잖아. 사법부에 끌려가서. 그러면 사법부 판사들도 국회에 불려 나와서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아. 이 자식들이. 이 법원에 있는 놈들의 생각이라는 게 이런 수준의 생각이에요. 이런 수준의. 보십시다.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 개입 청문회를 했는데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죠. 앞으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도 임명해서 얘네들 특검을 통해서 전체를 파면시켜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법부가 독립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삼권 분립, 또 사법부 독립 어쩌고 개수작하는데 민주주의 선진국에는 사법부가 독립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짓말,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조희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조희대를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하고 헌재에 가서 파면당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금도 연금 뭐 반은 잘라야 되니까 파면되면 연금이 반으로 줄어들죠.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래서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법원을 없앨 수는 없고 대법원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법원은 그것이 신성한 영역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원은 신성할 수가 없어요. 법원은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 지규현이나 뭐 이 조희대나 이런 놈들 하는 걸 보면 대법원의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제는 해체해야 됩니다. 법원을 해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민주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사법민주화는 내가 법원 조직을 오늘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 민주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냥 저 조희대 파문하고 그 9명의 대법관들 파면하고 뭐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희대를